자,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6번째 토픽으로 파일 입출력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토픽에서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인데요. 일단 파일이 컴퓨터에는 어떤 파일들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디렉토리의 정보를 쭉 나열한 것을 이제 파일 경로라고 하는데, 자, 그런 것들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에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지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파일을 불러오고 파일을 불러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혹은 우리가 파이썬으로 작업한 것을 파일에다가 출력하는, 자,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입출력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파일 종류를 우리가 주로 다룰 텐데요. 텍스트 파일과 CSV 파일, 자, 이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의 종류와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의 종류인데요. 자, 컴퓨터의 파일은 일단 크게 보면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 즉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분됩니다. 먼저 텍스트 파일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자, 그럼 이런 것이 이제 텍스트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텍스트 문서는 제가 이제 윈도우에 있는 기본 메모장으로 열었는데요. 이 확장자가 txt 텍스트 파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확장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이런 것일 때는 우리가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이나 또 맥 OS에 있는 이게 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코드를 짰다. 이것도 사실은 다 문자로 구성된 텍스트죠. 근데 이것은 확장자가 txt 파일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요거는 확장자가 sample.py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python 파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파일은 메모장으로 지금 이렇게 바로 열리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에 이 파이썬 파일을 다룰 수 있는 그 에디터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면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이게 열릴 텐데,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디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인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디렉토리에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고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본적인 함수들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다룰 수 있는 그 편집 프로그램, 즉 에디터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다루게 된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진 파일이라는 것은, 이진이라는 말이 이제 0하고 1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눈에는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오디오 파일 이런 것도 전부 다 0과 1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0과 1로 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컴퓨터는 이 이미지가, 그림이 이렇게 여러 개의 픽셀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픽셀. 자, 요런 걸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픽셀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이 픽셀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걸 사실 더 제가 좀 촘촘하게 하면은, 자, 이게 좀 더 픽셀이 더 작다면 좀 더 이제 해상도가 높은 선명한 그림이 나타날 텐데. 자, 그래서 이 픽셀 값이, 픽셀이 아무것도 없으면 0, 픽셀이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1, 즉 다 0과 1의 숫자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이면 0과 1로만 나타내면 되겠죠.
반면에 컬러풀한 것은 우리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미지를 다루는 일이 있을 때 배우겠지만 RGB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값이 이 하나하나의 값이 총 256가지의 어떤 그 수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즉 숫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0 혹은 뭐 260, 232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드와 그린과 블루의 그 다양한 그 조합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색상, 보라색도 나타낼 수 있고 무슨 뭐 분홍색도 나타낼 수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음성을 나타내는 오디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파일을 볼 때는 우리가 윈도우나 맥 OS에서는 사진 뷰어나 뭐 비디오 플레이어 이런 거 하면 소리도 듣고 그림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진 파일도 역시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함수를 통해서 뭐 읽고 쓰고 수정하고 이런 것을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0과 1만을 사용해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관련 모듈을 우리가 임포트 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루게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디렉토리라는 개념인데요. 자, 먼저 디렉토리라는 것은 우리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폴더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다 디렉토리라고도 부르고요. 그 파일의 경로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이 백슬래시가 있고요. 도서관에 그 밑에 있는 또 공학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계속 디렉토리가 이어지다가 제일 끝에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이 하나 들어있단 말이죠. 자, 요런 것이 지금 경로죠. 이면 아마 많은 분들 다 친숙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백슬래시가 있는데 우리 키보드에 보면 백슬래시 기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키보드 자판에 이게 원화를 나타내는 그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백슬래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거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뭐 어디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건지, 혹은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작성을 한 것을 내가 그냥 화면에서 보고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파일에 저장을 하고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의 그 경로, 내가 지금 뭐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가 어떠냐? 그럼 내가 또 내가 작성하는 파일의 경로가 어떠냐? 자,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먼저 구글 콜랩을 사용하는 것을 소개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나콘다를 통해서 지금 주피터 노트북을 우리 프로그램에 직접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요. 구글 콜랩에서 파일의 경로를 다루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콜랩에서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을 먼저 콜랩에 먼저 업로드 해야 돼요. 즉 여러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어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파이썬으로 어떻게 핸들링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콜랩이라는 그 가상 컴퓨터,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컴퓨터로 그것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콜랩을 이렇게 열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앞선 시간에 뭔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구글 콜랩 노트를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디렉토리 폴더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랩의 파일 탐색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걸 클릭하면 지금 요러한 요 창이 이제 탁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숨겨져 있는데 요 네모 박스 같은 게 생기게 되고 요런 거 요 여백에다가 아무 때나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런 이제 옵션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업로드라고 하는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 파일 탐색기라는 거, 여러분 컴퓨터에 파일 탐색기가 하나 툭 뜰 겁니다. 툭 떠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파일을 이제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 파일이 여기에 딱 올라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uk_file.txt라는 것을 여러분의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선택을 했다면 그게 이제 여기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글 콜랩에서는 도대체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어디냐, 이것이 궁금하다면 그 파일을 선택해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또 누르면 자, 요런 창이 이게 나타날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파일 복사가 있어서 이걸 눌러 보면 현재 이 파일이 있는 위치 그 경로가 저장이 돼요. 그걸 여러분 뭐 메모장이나 어디든 아무 때나 갖다 붙여 보면 경로가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래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슬래시 하고 컨텐츠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uk 언더바 파일 .txt 파일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구글 콜랩은 C 드라이브에 이런 게 없죠. 뭐 지금 우리 하드 디스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 슬래시 컨텐츠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슬래시,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이 있다. 자, 이것이 이 파일의 경로다. 콜랩에서는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을 여러 개 볼 텐데, 파일의 입출력 함수라고 하고요. 자, 파일의 입출력 함수를 일단 보면은 파일을 어떻게 여느냐, 어떻게 닫느냐, 거기에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이미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읽어오느냐. 자, 이렇게 커다란 목적이 4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 자세히 볼 텐데요. 설명도 좀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이름만 한번 읽어보고 조금 친숙해지도록 하죠. 오픈 함수가 있고요. close 함수가 있고요. write 함수가 있고요. write lines 함수가 있고요. read 함수, read line 함수, read lines 함수. 자, 이것들을 어떻게 쓰는지는 여기 제일 끝에 사용 예가 나오고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실질적인 예를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 때는 자, 다음과 같은 양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 변수라는 것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픈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에다가 그 파일이 있는 경로를 적어주고요. 물론 파일 이름까지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드라는 것을 적습니다. 모드는 이제 읽을 거냐, 쓸 거냐,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보시면 제가 파일 변수를 f라고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함수를 써가지고 지금 구글 콜랩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파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구글 콜랩 상에서는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컨텐츠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적었다는 것을 예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R이라고 쓴 것은 이게 이제 읽겠다라는 겁니다. 이 R의 뜻은 읽기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파일 변수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아나콘다,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한 아나콘다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주소를 쓸 때 이 텍스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디렉토리를 풀 경로를 다 적어줘야지. 전체 경로를 다 적어줘야지만 액세스가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그 여러분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뭐 주피터 노트북이건 구글 콜랩이건 실행하는데 그 프로그램과 같은 디렉토리 내에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 이름만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W 적었던 것은 W는 자, read는 아까 R은 read에 R자를 쓴 거고요. W는 write에 W자를 쓴 거예요. 쓰겠다. 이 파일을 첫 부분부터 쭉 이제 쓸 때 쓰려고 지금 열었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나중에 좀 이따 보면 이제 A라는 것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내용에 뭔가 뒤에 갖다 붙여서 추가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append를 생각하면서 이 A라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어떤 명령을 막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 파일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닫아줘야지만 이 파일 입출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닫을 때는 아까 파일 변수 아까 우리가 F를 썼다면 F 찍고 점 찍고 이제 close라고 함수를 적어줘야
이제 이 파일을 열고 닫기를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서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파일의 내용 기록하기.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쓸 때 쓰는 양식인데요. 뒤에 이제 얘가 나옵니다만 일단 양식만 말씀드릴게요. 파일 변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write 해놓고 뭔가 이렇게 자료를 적으면 이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 파일에 이제 적히게 되는 거예요. 전체 자료를 한 번에 기록할 때 쓴다. 그 다음에 write lines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문자열 연속형 자료라고 돼 있는데 문자열은 예를 들어 리스트 같은 거죠. 그 리스트에 지금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원소로 여러 개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문자열이 들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연속형 자료라는 게 일종의 리스트고요. 그 안에 원소가 이제 문자열이 들어 있으면 문자열 하나 있고 컴마 문자열이 있고 컴마 이렇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자열을 하나씩 이 파일에 적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형 자료 내 리스트 내에 문자열을 줄별로 기록할 때 쓴다. 그러니까 원소 하나를 한 줄에 쓰고 또 그 다음 줄 바꿔서 그 다음 원소를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얘가 나타나면 그때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오니까 이제 기록한다는 것은 이제 write 한다는 거고 읽어온다는 건 이제 read 한다는 얘기네요. 읽어올 때는 파일 변수 아까 우리가 정했던 거에다가 read 함수를 쓰면 아까 우리가 read 하기 위해서 오픈했던 거기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읽어옵니다. 파일의 내용을 전체를 읽어온다. 그 다음에 read line 하면은 이것을 호출할 때마다 한 줄씩 읽어온다. 이런 거고요. read lines 하면은 모든 내용을 줄 단위로 리스트 항목을 만들어준다. read lines 하면은 줄 단위로 리스트 항목을 만들어 줄 때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나중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텍스트 파일을 한번 다루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다루는 걸 할 거고 좀 이따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CSV 파일을 다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다루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파일 다루기. 자, 이걸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그 디렉토리 안에 food.txt라는 것이 지금 없는데 여기 write 하니까 이제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죠. write 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연다. 그래서 이걸 파일 변수로 f라고 뒀습니다. 그래 놓고 f.write 떡볶이 해놓고 \n 이렇게 치면 이 food.txt 파일에다가 요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떡볶이 쓰고 줄 바꾸겠죠. 그 다음 또 쓰네요. 피자 쓰고 줄 바꾸겠죠. 그 다음에 클로즈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만 딱 실행시키면 구글 콜랩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이 가동되고 있는 디렉토리의 밑에 그냥 디렉토리와 같은 디렉토리에 바로 파일이 이게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성된 food 텍스트 파일이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됐나 나중에 이거를 뭐 다운로드 받고 해서 나중에 열어보면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떡볶이 피자 해서 줄 바꾸기까지 했으니까 요까지 딱 내려와서 한 줄 더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food.txt 파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새롭게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든 거죠. 자, 그렇구나. 자, 이번에는 한번 읽어와 볼게요. 파일을. 자, 방금 우리가 만들었죠. food.txt를 이번에는 읽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변수를 다시 f라고 했고요. 그 다음 f.read 하면은 그 텍스트 food.txt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읽어와서 데이터에 저장시켜라. 그 다음에 print 데이터 하라. 그 다음에 일단 그것을 프린트 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주피터 노트북 그 아웃풋 결과창에 읽어와서 떡볶이 피자라고 이렇게 찍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찍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시켰네요. 그래서 지금 읽어온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똑같이 읽기 위해서 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F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read 함수가 아니고 read line 함수를 썼습니다. f.read line 해서 그것을 line 1에 넣어라. 그러면 read line 하면 한 줄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불러와서 한 줄 읽었죠. 그 읽어온 게 아까 떡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떡볶이가. 그래서 print line 1을 찍어라. 그럼 떡볶이 찍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걸 여기 아무것도 안 쓰면 떡볶이 쓰고 줄을 바꿔요. 왜냐면 지금 읽어올 때 원래부터 우리가 이 \n이라는 게 기본으로 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실행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end에다가 빈칸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요까지 쓰고 딱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또 read line으로 읽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줄을 또 읽겠죠. 그럼 이제 P자를 읽어왔을 겁니다. 그것을 P자를 읽어왔으니까 넣고 그것을 또 프린트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P자라고 찍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클로즈 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food.text를 이제 또 똑같이 read 읽어왔는데요. 이번에는 read lines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라인을 자, 읽어와가지고 문자열의 리스트를 생성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와서 데이터 넣고 데이터 찍어보라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결과물이 리스트의 형태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리스트가 대괄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줄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우리가 입력할 때부터 요렇게 입력하고 요렇게 입력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저장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시켰습니다. 그래서 read 함수가 있고 read line 함수가 있고 read lines 함수가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좀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걸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지금 잘 몰라요. 남들이 짜놓은 파일을 보고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오픈하긴 했어요. 또 food.text를. 근데 이번에 A라고 했으니까 추가하겠다는 거네. 그죠?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열었습니다. 그 다음 파일 변수는 F고요. 거기다가 write 하라. 그 다음에 파스타를 적었습니다. 아까는 우리 떡볶이하고 피자가 있었는데 append라고 해놓고 이걸 하면 기존에 있는 food.txt는 떡볶이하고 피자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append 추가하겠다는 거죠. 추가하고 클로즈 했다. 클로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구글 콜랩의 그 food.txt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이걸 이제 뭐 여러분 확인해 보면 이 txt 파일이 뭘 담고 있느냐. 아까는 떡볶이 피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스타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파일을 이제 업데이트 뭔가 추가할 때 그 A라고 하는 모드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항상 뭔가 파일을 열고 오픈하고 그 다음에 닫아야 됩니다. 클로즈라고 꼭 제일 마지막에 함수를 써줬죠. 근데 혹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리가 완료되면 파일을 자동으로 좀 닫아주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든 게 자, 다음과 같은 구문입니다. 자, with라는 명령과 함께 with 오픈하고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 변수를 뒤에다 적었네요. as f 이렇게 as라는 명령을 쓰고 f라고 하는 파일 변수를 써주면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쓰는 건 똑같아요. print f.read 그럼 read를 읽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클로즈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with 명령문과 함께 쓰면은 클로즈를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요 밑에 뭐 요 변수는 여러 개, 저기 명령문은 여러 개 있어도 되고요. 지금 현재 마지막 그 푸드 텍스트가 요 세 가지 들어 있었죠. 떡볶이, 피자, 파스타. 그러니까 리드 해 온 것을 이 파이썬 화면 밑에 아웃풋 창에 보여줄 텐데 떡볶이, 피자, 파스타가 다 찍혀 있더라. 자, 요까지. 그래서 텍스트 문서를 다루는 것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 사항인데요. 이 텍스트 파일을
나중에 다룰 때 좀 예를 들어서 이거 write 하기 위해서 요 파일을 자 새롭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파스타라고 적었고 클로저 시켰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에러가 뜰 때가 있어요. 에러가. 그래서 보면 에러가 떴다. 이게 뭐 UTF-8 인코디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세이빙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만약에 텍스트 파일의 입출력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오류가 뜬다면 오픈 파일 함수에 파일 인코딩 옵션을 추가해야 된다. 파일 인코딩 옵션 추가한다는 게 지금 제일 끝에 여기 이걸 붙이라는 얘기예요. 인코딩은 UTF-8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붙여줘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진다. 여기서 이제 UTF-8이라는 것은 요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세계 각국의 어느 문자라도 컴퓨팅 내에 코드로 저장할 수 있도록 정의한 표준 인코딩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이제 컴퓨터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한글 각 국가별 언어도 다르고 하니까 이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어느 문자라도 다 저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UTF-8이니까 그냥 이것을 좀 이렇게 디폴트로 써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CSV 파일이라는 걸 다룰 텐데요. 사실은 파이썬 할 때 가장 자주 접하고 다루게 되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이런 거 할 텐데 그때 이제 주로 쓰게 될 파일의 형식이 이 CSV 파일입니다. CSV 파일이라는 것은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의 약자예요. 그래서 확장자가 .csv입니다. 사실 CSV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엑셀에서 작업해가지고 저장할 때 CSV로 이제 해도 되고요. 여러분 이제 뭐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CSV 파일에 대한 정보를 좀 읽으실 텐데 주로 언제 우리가 이 CSV 파일을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메모장으로 따지면 안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보시면 지금 콤마로 뭔가 이게 탁탁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콤마로 이렇게, 즉 이게 구조가 갖추어져 있을 때, 즉 첫 번째 이게 학번이고요. 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칼럼은 소속이고 세 번째 칼럼은 이름이네요. 이렇게. 자, 이럴 때 이제 컴마로 구분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CSV 파일로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CSV 파일로 뭔가를 이제 자주 이제 처리를 할 텐데, 자, CSV 파일 읽기라고 하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 CSV 파일을 다루려면 이 CSV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해와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읽기 위해서 학생정보.txt, 지금 제가 위에 적어놓은 이 텍스트 파일이, 여기에 제목이 지금 학생정보.txt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학생정보.txt였다면 이것을 이제 파일 변수를 f로 해가지고 일단 이게 열고요. 그 다음에 이 CSV 이 모듈 안에 reade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 f 파일 변수를 reader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이 앞에 있는 변수를 제가 rdr이라고 적었는데 요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객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 뭔가 함수 실행해서 나온 결과물을 다 집어넣어 놓는 곳, 이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object라고 하죠. object.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반복 가능 객체라고 사람들이 읽어요. 반복 가능 객체. 이게 왜 반복 가능 객체냐? 자, RDR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 포문문 봅시다. 포문에 line이라는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변수를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line in RDR 하면 이 RDR 안에 있는 것을 이 라인이 이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print line 하라 그러면 이제 제일 첫 줄에 요거지 않습니까? 요것을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딱 찍어줍니다.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다시 line이라는 값이 증가하겠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라인을 읽어오니까 그 다음 요 내용을 쫙 요렇게 읽어온다.
그래서 이제 계속 끝까지 읽어오는 거예요. 다 읽어오고 다 읽어왔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close. 그러니까 지금 학생 정보 txt 파일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된 겁니다. 자, 이걸 하면 어떤 우리가 좀 장점이 있느냐 하면 옆에 있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학생 정보 txt를 읽어왔어요. 읽어왔는데 아까 그 똑같이 반복 가능 객체라고 하는 것을 리더 CSV 모듈 안에 리더 함수로 읽어오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 똑같은데 폼을 써가지고 line in RDR 하고요. 프린트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라인을 찍었는데 이번엔 라인의 두 번째를 찍었네요. 라인의 두 번째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인덱스지 않습니까? 인덱스면 위에 다시 올라가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인덱스 번호는 0번, 1번, 2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인의 인덱스 번호 2번에 해당하는 것을 읽어라. 그럼 뭐겠어요? 이름을 찍겠네. 이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라인이 바뀌고 그 다음 라인에서 이게 첫 번째 컴마로 구분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인덱스는 0, 1, 2 그러니까 김길동을 찍어 오겠네요. 그 다음은 이길동, 홍길동 이렇게 찍어 오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파일이 컴마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즉 칼럼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자, 이런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CSV 파일입니다. 컴마 separated value.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CSV 파일 쓰기라는 주제를 한번 보면 이번에는 이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데 write 하기 위해서 열었네요. 그 다음에 이 write 함수를 써가지고 요 변수를 넣어서 또 반복 가능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반복 가능 객체에다가 write row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이렇게 리스트로 집어넣어요. 즉 또 이것은 이제 콤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CSV 파일을 지금 CSV 파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는 요 두 번째를 쓰고 세 번째를 쓰고 그래서 닫아 놓으니까 실질적인 나중에 이제 이 학과 정보라고 하는 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학과 정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우리가 입력한 대로 이렇게 컴마를 딱딱 쓰면서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자, 요렇게 파일이 작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이제 얘기 다 했는데요. 그 얘기를 잘 이해하면 자, 다음 이런 응용 사례들을 아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남들이 짜놓은 걸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메모장을 한번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결 전략부터 한번 보죠. 무한 반복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새로 만들기, 메모 보기, 메모 추가하기 요걸 이제 번호를 줘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2번, 3번이면 번호를 1번 할래, 2번 할래, 3번 할래 물어보고 이 중에 하나 하면 그 액션을 취하는 거고 이게 아니면은 종료되는 프로그램을 짭니다. 만약에 새로 만들기가 선택이 되면 memo.txt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고 메모를 입력받아서 기록한다. 이런 거고요. 메모 보기가 선택되면 아까 위에서 만들어 놓은 요거를 열어 가지고 화면에 출력한다. 수정하기가 선택되면 요거를 또 열고 새로운 메모를 또 입력받아 가지고 추가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메모를 도대체 언제 했는가를 좀 기록하기 위해서 메모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트 타임 모듈에서 now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memo.txt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새로운 메모입니다 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썼던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이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게 좀 기록되게 이 메모는 언제 썼다.
그래서 이걸 쭉쭉 이제 계속 한번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는 새로 만들기, 메모 보기, 메모 추가하기 이 옵션을 알려줘야 되니까 요 이중 따옴표 3개 붙여가지고 하여튼 요 문자 열들을 메시지에 넣고요. 메시지 찍으라 그러면 이제 요렇게 보여지겠죠. 1번은 새로 만들기, 2번 메모 보기, 3번 메모 추가하기. 자, 이걸 보고 이제 사람이 뭔가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while문을 써가지고 무한 반복문을 만드는데, 자, 메뉴는 인티저, 인풋,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럼 메뉴 선택하세요 라는 게 보여주고 네모 박스 쳐져가지고 우리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숫자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 누르면은 이 1번을 메뉴 안에 넣어라. 그래서 그 메뉴가 1하고 같으면 밑에 거 하고, 이게 2면 다른 거 하고, 3이면 다른 거 하고, 이거 1, 2, 3도 아니면 else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찍어주면서 브레이크, 즉 무한 루프를 탈출하고, 그럼 프로그램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나오면 뭐 할 거냐? 그럼 먼저 안내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메모를 생성합니다를 일단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생성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생성하는 작업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샵을 써가지고 여기다 create라는 함수를 여기 작동시키자. 아직 근데 이 함수가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앞에 샵을 써가지고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2번을 누르면은 메모장의 내용을 출력합니다 하면서 이제 뷰 출력하는 함수를 좀 이따 만들 거고요. 3번을 누르면은 append 하는 함수를 내가 만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내 문자가 이렇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create 함수부터 만들면 될 것 같아요. define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자,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 문자가 지금 작성되고 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date time 모듈을 불러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define 하고 이제 정의하죠. create 정의한다. 정의하면, 자, 아까 새로운 메모를 생성합니다 보여주고 나서, 자, 인풋을 받네요. 자, 메모 입력이라고 나오게 인풋을 받네. 그래 놓고 네모 깜빡깜빡 하겠죠. 제가 여기다가 뭔가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메모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어디다가 memo.txt 파일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with문을 써가지고 오픈 열었습니다. 거기다가 write 하라. 자, fstring을 써가지고 datetime.now 함수를 쓰면은 요 모듈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쭉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콜론 찍어주고, 콜론까지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뭐라고 썼던 게 메모에 있으니까 그 메모를 여기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을 하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 함수가. 좀 이따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 다음 view 함수는, 자, define view. view는 그냥 내용이 있는 거 보는 거니까 읽기 위해서 오픈하죠. with 문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read lines 하면 줄마다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주니까, 요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줬으니까 for 문을 돌릴 수 있겠네요. 라인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프린트하라. 그 다음에 end를 줄바꿈 없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ppend 함수 만들어야 되니까 append 함수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뭐가 추가해야 되니까 메모 입력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네모 박스 깜빡깜빡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적으면 그 내용이 메모에 들어가고, append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열어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파일이라는 게 memo.txt 파일이죠. 거기에다가 fwrite 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한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코드는 다 짠 것 같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하는 걸 같이 한번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지우고, 자, 이게 함수를 다 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샵 이런 건 다 없애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까만색으로 탁 바뀌겠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실행을 탁 한다.
실행을 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붙어 보이겠어요? 이 전체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아까 요 메모 보기는 이미 보여줬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메뉴를 선택하세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세요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네모 박스에 깜빡깜빡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이라고 넣었다. 그럼 1이라는 게 메뉴에 들어갔고 그 다음 if 부분을 시작하겠죠. 메뉴가 1과 같으니까 자 메뉴가 1과 같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새로운 메모를 생성합니다가 찍혀야 돼. 새로운 메모를 생성합니다.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reate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자 create 함수 만났으니까 create 파일을 먼저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create 함수는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input 메모 입력이라고 출력하고 나서 네모가 깜빡깜빡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모 입력하고 네모가 깜빡깜빡하고 있었는데 제가 첫 메모를 했어요. 새로운 메모입니다 라고 제가 타이핑을 한 겁니다. 그죠? 타이핑을 했더니 이 밑에 오픈 파일 해가지고 write 함수가 진행이 되면서 memo.txt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만들어지고 나면 끝났죠. 그러니까 이 if 문을 탈출해가지고 다시 while 문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이건 아니고 다시 메뉴를 선택하세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또 메뉴를 선택하세요 나왔네요. 자 이번엔 내가 여기에 네모가 깜빡깜빡 할 텐데 거기에다가 2라고 적었다. 그러면 2라고 적었으니까 메뉴가 2니까 자 요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메모의 내용을 출력합니다를 찍겠죠. 그럼 메모의 내용을 출력합니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iew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view 함수 호출해 보면 read 하기 위해서 memo.txt를 불러와라. 지금 이미 앞에서 memo.txt 만들었잖아요. 방금 거기서 폼을 돌아가면서 이 read lines를 통해서 있는 것을 그러니까 라인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 for 라인이 하나가 먼저 들어가서 그 라인을 읽어와서 여기다가 프린트 해주네요. 자 그러면 프린트를 네 잠시만요. 그렇죠. 이 우리가 memo.txt에 뭐가 적혀 있냐면 그날 날짜하고 메모가 같이 적혀있죠. 날짜하고 콜론하고 메모가 이제 적혀 있으니까 첫 번째 라인을 이게 찍으면 날짜 시간 나오고 콜론 나오고 방금 읽어오니까 새로운 메모입니다를 읽어왔을 겁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났으니까 다시 while문 시작하죠. 그러니까 또 메뉴를 선택하세요. 자, 이처럼 제가 이제 또 계속 하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내가 3번을 눌렀더니 3번은 기존 메모장에 내용을 추가합니다 나오고 어펜드를 실행시키니까 어펜드 와가지고 메모 입력하라고 나오니까 이게 나오고 메모가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죠. 제가 추가한 메모입니다 라고 타이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요 덧붙일 겁니다. 그죠? 끝나고 나면 또 파일을 탈출하니까 다시 메뉴를 선택하세요. 다시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여기 또 2번을 눌렀네요. 2번을 누르니까 적혀 있는 내용을 보여주겠죠. 보여주고 2번 선택하면 메모장의 내용을 출력합니다. 자, 이거 좀 치우고 다시 이왕 했으니까 끝낼게요. 메모장의 내용을 출력합니다. 찍히니까 이렇게 찍히고 읽어온 거를 요 두 개를 지금 두 라인이 있으니까 보여주고 또 다시 while문 시작하니까 메뉴를 선택하세요. 내가 4 누르면 1, 2, 3 중에 없으니까 탈출하면 1, 2, 3 중에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찍어줄 것이다. 예, 설명이 좀 길었는데 차근차근 따라가면 다 맞는 얘기구나.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 그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이제 CSV 파일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거고요. 성적 관리 프로그램.
자, CSV 모듈을 사용하여 학생의 과목별 점수를 읽어온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 텍스트 파일에 학번에 대한 정보하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이렇게 적혀 있는 뭐 텍스트 파일이 있으면 이걸 읽어와 가지고 학생별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여 CSV 파일로 다시 저장한다. 그 옆에다가 총점, 그 다음에 평균 만들어서 숫자를 다시 이렇게 5가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적어줘서 파일을 완성시키라 라고 하는 그 얘기네요. 그래서 그걸 저장할 때 그냥 CSV 파일로 저장을 하랍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import CSV 모듈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요 경로를 좀 여기다 그냥 저장을 시켜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할 때 그냥 요 대문자로 쓴 파일 언더바 패스를 이제 넣으면 경로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일 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변수를 이용해서 자, CSV에 reader 함수를 써서 읽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 가능 객체라고 불렀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RDR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이런 게 만들어졌네요. 우리 저 앞에서 이제 이 CSV 파일 열기를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객체가 이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게 리스트의 형태죠. 예. 그렇다라는 것을 앞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리스트의 형태로 읽어옵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원래 score.csv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CSV 원래 score.csv 파일인데요. 자, 이걸 읽어올 때 어떻게 읽어오냐면 사실은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하나 돼 있고 그 다음도 리스트의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도 리스트의 형태로 되어 있는 자,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제일 앞과 제일 뒤에는 요렇게 되고 제일 뒤에 다시 리스트를 이제 닫아주는. 그래서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큰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RDR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불러왔을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돼 있는데, 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students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만들었네요. 그럼 이제 students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만들고, 자, 하나하나 처음이니까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 봅시다. 자, 요 리스트 안에 line이라는 게 for문으로 돈데, for문으로 돌아가지고 밑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실행시키라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 불러올 때는 전체 커다란 리스트, 이 전체 커다란 리스트 안에 다시 리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라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첫 번째는 얘가 라인이라고 들어올 겁니다. 학번,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적힌 거죠. 그죠? 자, 거기다가 시작하면 이제 다시 student라고 하는 것을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드네요. 그럼 student와 student는 다르네요. student를 빈 리스트로 만든 상태에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form으로 돌아갑니다. 그 라인 지금 아까 제가 여기 라인을 지금 하나의 리스트라고 했는데 아이템을 이용해서 for문을 돌립니다. 여기 이 밑에 있는 명령문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한다. 그러면 이 아이템이 첫 번째 아이템은 뭐겠어요?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학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번을 읽어왔는데 student 빈 리스트에다가 그걸 append 한다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딱 돌면 여기다가 학번이라고 찍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form이니까 다시 아이템이 올라가서 그 다음 항목을 가져오면 그 다음 또 append 하면 이게 append가 돼가지고 국어가 아마 이렇게 append가 됐을 거고요. 그걸 끝까지 하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해서 리스트가 닫히겠죠. 이게 지금 student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그럼 다 끝났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요 라인인데요. student는 지금 빈 리스트인데 append하라. student를 붙여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student 안에 이 리스트를 붙이라는 얘기니까 이제는 students가 빈 리스트가 아니고
스튜던츠는 이 리스트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하나의 리스트가 이게 딱 들어가게 되겠죠. 학번,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한글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하나를 원소로 가지는 커다란 하나의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끝나면 다시 라인이 돌아가. 그럼 라인이 두 번째 라인이니까 이제는 이게 라인이 아니고 그 다음 행이 라인이 되겠죠.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요게 이제 라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요 리스트가 라인이 될 거라고. 그래 놓고 그 라인에서 스튜던트는 다시 빈 리스트를 만드네. 자, 그럼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은 빈 리스트인데 이 아이템이 그 두 번째 라인에서 계속 돌면서 스튜던트라는 것을 계속 어펜드해요. 그러니까 요 포문이 지금 실행이 되면 지금은 스튜던트가 뭐냐? 2021001이라는 학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점, 그 다음에 90점, 그 다음에 90점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스튜던트에다가 어펜더라. 스튜던트, 현재 스튜던트는 지금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펜더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스튜던트가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다가 어펜더 하는 거니까 컴마하고 여기에 하나 추가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들어갈 것은 20210001, 100점, 90점, 90점. 자, 요런 게 이제 들어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계속 끝까지 하래. 그럼 이제 어떻게 됐단 얘기야? 최종적으로 스튜던트는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스튜던트는 하나의 커다란 리스트인데 그 안에 조그마한 리스트가 제일 처음에 학번,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고 그 옆에 써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그 밑에 쓸게요. 20210001 100점 그 다음에 90점 90점이라는 리스트가 들어가고 그 옆에다 적어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좀 밑에 적을게요. 20210002에 80점에 그 다음에 100점에 그 다음에 95점. 이런 식으로 다따따 하다가 제일 마지막 학생의 어떤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리스트가 이렇게 크게 닫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스튜던트라고 하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항목을 원소로 가지는 커다란 리스트가 만들어졌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원래 score.csv는 그 파일의 내용이 요까지 정보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요 총점이라는 거, 평균이라는 것도 이 칼럼의 제목으로 붙여주고 이런 점수를 다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getScores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이 계산은 하나의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tudent라고 하는 학생의 리스트가 들어오게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의 점수가 나중에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들어올 학생의 점수가 지금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게 예를 들면 요런 게 하나의 리스트가 되는 수학까지죠. 요게 하나의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학번,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들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자, 제일 처음에는 빈 리스트를 스코어줄을 만들었다가 그 스튜던트의 1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이 학번은 0번 인덱스죠. 국어 점수 이거는 1번 인덱스고 이거는 2번 인덱스고 이건 3번 인덱스니까 1번 인덱스부터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끝까지.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돌아가면서 해라. 돌아가면서 지금은 이걸 문자열로 갖고 있을 텐데 그걸 인티저로 바꿔가지고 스코어즈에다가 어펜드 하라. 그럼 스코어즈가 지금 빈 리스트니까 요까지 하면은 스코어즈는 뭐가 들어가겠어 지금?
1부터니까 자, 80, 100, 이 얼마입니까 지금? 95네. 95라는 점수가 스코어즈로 들어갈 거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두 번째 학생을 예로 들었는데, 그럼 그 스코어즈의 썸을 구하라는 함수에서 토탈 하라고 그러니까 이 토탈은 이게 이제 275 정도 되나 보네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토탈 275에다가 스코어즈의 랭스, 스코어즈의 랭스는 얼마? 지금 3이죠.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3을 나누니까 평균이 구해지겠지. 평균이 예를 들어 뭐 91.66 뭐 얼마다. 그래서 이 토탈과 에버리지 점수를 이제 리턴 시킬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보니까 스튜던츠의 0번째 항목. 자, 스튜던츠 다시 왼쪽 밑에 내가 기록해 놓은 거 있죠. 스튜던츠의 0번째 항목이라는 게 이게 리스트를 원소로 가지는 커다란 리스트죠. 근데 0번째 항목이니까 그러면 0번째 항목은 뭐냐? 이 첫 번째 리스트가 0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 첫 번째 스몰 리스트 학번, 국어, 영어, 수학 적어 놓은 게 0번째 그 인덱스고요. 첫 번째 학생의 학번과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적어 놓은 게 이게 인덱스 1이 될 거고 이건 인덱스 2가 될 거고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0번째 인덱스 즉 요 파트는 뭐냐? 이게 리스트로 학번이라고 한글이 적혀 있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돼 있는 리스트입니다. 거기다가 총점이란 걸 어펜드해라.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되겠어? 이 결과물은 요 옆에 총점이라고 붙었겠죠. 거기에다가 또 어펜드 했네요. 자,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평균이라는 걸 어펜드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나면 칸이 좀 모자라서 여기다 적을게요. 스튜던츠의 0번째 항목은 이 어떤 거냐면 학번이라는 한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에 평균이라고 적혀 있는 한글이 들어있는 요게 이제 리스트가 스튜던트 0번째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포문이 도네요. 스튜던트, 이제 개인 학생 하나하나를 이제 돌릴 건가 본데, 스튜던트의 1번에서 끝까지. 1번, 스튜던트 1번이 뭐지? 여기가 스튜던트 1번이지. 거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학생 요까지가 올 거란 말이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은 지금 이제 1번 인덱스를 가진 리스트니까 첫 번째 학생, 즉, 제가 이거 좀 지우면, 요 점수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 그래. 요 점수, 요 리스트, 그지? 여기서 자 그거를 이제 이 첫 번째 스튜던트는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스튜던트를 집어넣어 getScore 아까 함수 집어넣으니까 토탈하고 에버리지 리턴 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스튜던트에다가 어펜드하라 토탈을.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다 어펜드하라 에버리지를 하라. 그러면 최종 결과물의 스튜던트는 뭐가 되겠어? 최종 결과물의 스튜던트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어펜드를 했으니까 이게 컴마 되고 토탈 값이 예를 들어서 뭐 280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평균은 에버리지는 93.333 되는 그런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리스트는 이제 원소가 몇 개냐? 학번하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총점과 즉 토탈 값과 에버리지 값. 요렇게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거를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다 이제 그 스튜던트에다가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자, 그다음 보니까 이제 이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 패스에서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다가 CSV 라이터 해 가지고
이 반복 가능 객체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반복 가능 객체에 write rows 해가지고 스튜던츠를 찍어라. 그러면은 스튜던츠가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했던 게 이제 문서로 이 새로운 파일로 하나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은 요런 총점과 평균이 이렇게 쭉쭉 계산된 것이 이제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요까지. 자, 이제까지 얘기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고 잘 이해했다면요. 지금 여기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에 이제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만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이 가계부 관리 프로그램 1번, 2번 이렇게 좀 제시가 됐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해결 전략을 따라서 각자 한번 과제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고요. 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만나겠습니다.